여러분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 평경장입니다. 현재 장에 대한 솔직한 평가, 지금의 장이 최악의 장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 차트랑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장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한 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정도 정확히 기간을 찍어 놓고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마이너스 한 4에서 5% 정도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상승을 하더라도 바로 내리는 장이 표현이 되고요. 그렇다면 나스닥은요,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한 8%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이란 위험 자산, 이런 자산들은 리스크가 높기도 하지만 리턴도 높아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적어놨듯이 변동률이 2-3배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둘 다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위험 자산이라기보다는 하이 리스크인데도 불구하고 리턴 값을 로우로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밑에 적어놨듯이 오히려 이제는 리턴 값을 마이너스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을 보면은 왜 마이너스 리턴인지 비교가 가능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거래량 설명입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나타내는 방향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때 쓰기도 합니다. 또한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판단할 때 쓰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투자 심리상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소심하게 위축돼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별개로 증시 같은 부분은 흔히 채권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채권의 상황이 좋다면은 증시가 좀 위축되는 상황도 발견되긴 합니다. 비트코인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간단히 말해서 거래대금이란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환경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거래대금을 보면은 주봉 차트고 선물 차트입니다. 팩트를 놓고 본 거래대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지금 현재 거래대금을 보면요, 거의 최하값 근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가다 못해 거의 최하값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양봉 같은 조그마한 게 나와 있는데 그 전주봉이 마감을 했다란 말이죠. 근데 이 포인트에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최하값에 근접한 거래대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래대금으로 기록됐을 때는 이게 진짜 방향성인지 가짜 방향성인지 판단은 좀 둘째치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거래대금으로 기록이 되면은 방향성이라는 게 누군가는 공포를 느껴서 사서 좀 거품이 껴서 상승을 할 때도 있고, 누군가는 너무 무서워, 그래서 그냥 폭락이 나와서 투매로 이어지면서 하락이 나오면서 방향성이 좀 깊게 나올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거래가 돼야지 좀 방향성이 보이는데 또는 변동성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지금은 그 누구도 베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즉 거품을 낄 만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그냥 진짜만 남은 셈이에요. 포모를 느끼지도 않고 퍼드를 느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거품도 끼지 않고요, 폭락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상승했다 하락하는 펌프앤덤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은 옛날 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쉬운데, 메탈 차트의 19년도, 20년도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서 19년도 하반기부터 20년도 상반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500원 이상 올려놓고 그 다음에 덤핑하고 이것만 6번을 반복했습니다. 아까 말한 현상하고 똑같죠. 누구도 베팅을 안 하다 보니까 상승할 때 이런 차트가 나오고 비싸다 보면 팝니다. 그러면 한계값 이상 올라갔을 때는 그냥 팔고요, 한계값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사겠죠. 사고 팔고 이런 차트만 나오고 펌프앤덤프만 나온다, 이런 장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이 지금 초기 모습이라는 거고요. 펌프앤덤프가 한 번 정도 나오는 거니까 이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입에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분명히 나올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1, 2번과 통틀어서 큰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대형급 트레이더들도 현재 매매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규모를 축소해서 매매를 돌리거나 아예 그냥 매매를 안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수가 늘어났다라고 칩시다. 전체 개수의 0.1%만 늘어나는 식으로, 또는 0.03%, 0.1%도 안 되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1배숏을 잡아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형급 고래 또는 대형급 트레이더들도 지금 현재 베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1번부터 3번까지 호재라는 건 없고 한 가지 방향성, 악재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거래, 거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이 1번부터 3번까지를 정리하고 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오늘의 콘텐츠는 장기적인 콘텐츠가 아니고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반감기 이전에 나올 수 있는 장세를 설명했습니다. 즉 달리 말해서 단기적으로 4-5개월 정도 지속되는 방향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찍는 콘텐츠들을 보면은 해답은 하나다, 그냥 존버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대응을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이 4, 5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누군가는 열심히 매매를 할 때도 있을 거고 뭐 반대로 그냥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혹여나 이 콘텐츠를 보고 바보같이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너무 암울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늘 콘텐츠는 현재 방향성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방향성은 이 네모박스 안에서 거의 초기의 모습 또는 중간의 모습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포기하거나 말거나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요즘 말로 알바노 이러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장에서 제가 가져갈 스탠스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대로 저는 계속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에 대한 제 솔직한 감정, 제 솔직한 해설을 말씀드렸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약세장에서 도움될 만한 수호방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이 수호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요즘 축구에서 조규성이 좀 많이 나오죠. 또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약세장에서 조규성 같은 방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이 수호님도 좀 경력이 오래돼서 약세장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마지막 소개입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